예, 조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이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이나 물체를 잘 보이도록 빛을 주어서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 작용하도록 필요한 광원을 사용해서 조명의 색도 조정하고 기술적으로 적절한 밝기와 방향을 조정하며 생활과 광고에도 효율적으로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위한 조명의 목적은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조명이 없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조명이 있어야만 촬영해서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촬영을 위한 조명은 카메라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본 광량 외에 조명의 색이나 밝기와 방향을 조정하고 쿠키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이나 그림자를 만들어 다양한 조명 효과를 주고 새로운 느낌의 영상을 창조해서 스토리 전개에 맞도록 사건을 흥미있게 전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조명의 용어에 대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 광도, 광량이라고도 하죠. 광원의 표면에서 특정 방향으로 비추는 단위 입체각에 해당하는 광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촛불 한 개를 1m의 거리에서 측정한 것을 1럭스라고 하고요. 1피트의 거리에서 측정한 것을 1풋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휘도, 광원의 빛이 피사체에 비추어서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의 밝기를 가리키는 측광량으로서 제곱미터당 칸델라를 사용하죠. 색온도입니다. 빛을 내는 광원은 각각의 고유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붉은색부터 파란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색을 온도로 표현하고 켈빈으로 표현합니다. 약자 K로도 표시하죠. 태양광의 색온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에서 나오는 태양광은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비추고 있죠. 일출이나 일몰에는 2000에서 3000도 켈빈이지만 낮에는 5600도 켈빈으로 올라가므로 시간에 따라 다르고 구름이 끼거나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색 온도는 달라집니다. 텅스텐 램프의 색 온도입니다. 텅스텐의 경우는 3000도에서 3500도 켈빈의 정도로 빛을 뿜어내죠. 붉은색의 광원으로 비추게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도 붉은색이 보입니다. 형광등의 색 온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은 3500에서 4500 켈빈으로 한낮의 태양광보다는 색 온도가 좀 낮죠. LED입니다. 열의 발생이 거의 없고 빠른 응답성을 가졌으며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죠.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좀 흠입니다. LED 램프의 색 온도는 2700에서 3000도 켈빈의 주황색과 5000에서 6500 켈빈의 백색 램프가 있습니다. 할로겐 아시죠? HMI. 할로겐 램프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광과 색 온도가 비슷하므로 낮에 촬영할 경우 햇빛의 보강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는 반사경과 램프 조절 레버를 조정해서 빛의 범위와 소프트한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반도를 조정해서 빛이 비추는 영역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드라마 촬영에서 많이 사용하죠. 네, 조명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광원에 의한 조명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경과 렌즈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강한 빛의 빔을 보낼 수 있는 조명이 바로 스포트라이트죠. 플랫라이트. 그야말로 방향성이 없고 전체적인 장면을 고르게 밝히기 위한 조명입니다. 플랫라이트입니다. 예, 입사 방향에 의한 조명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순광이죠. 정면광이라고도 하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카메라와 같은 방향에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좌우로 각각 45도 수평각 범위 내에서 비추고 밝기는 하지만 피사체가 입체감이 없고요. 평면적인 영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측광입니다. 피사체 옆에서 비추는 빛이죠. 카메라와 피사체를 있는 각도에서
90도를 이루는 방향에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피사체의 윤곽과 구성을 강조해 주죠. 입체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역광입니다. 피사체의 등 뒤에서 비추는 빛으로 피사체의 윤곽을 강조하는 효과로 신비함, 엄숙함, 경이로움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죠. 다음은 탑 라이트입니다. 인물의 바로 머리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죠. 인물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음영이 강한 것이 단점이죠. 풋 라이트입니다. 인물의 발 앞에서 비추는 빛으로 그림자가 피사체 위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인물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좀 괴상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모닥불 분위기나 물에서 반사되는 물가의 분위기를 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도에 따른 조명의 분류입니다. 키라이트, 중심이 되는 피사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순광이나 측광으로 사용하며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죠. 백라이트입니다. 피사체의 뒤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피사체의 윤곽을 선명하게 만들어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고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명입니다. 다음은 휠라이트입니다. 키라이트로 생기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보강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조명이죠. 베이스라이트, 인물과 배경을 포함해서 장면 전체에 균등하게 비추는 확산 조명을 말합니다. 셋라이트, 배경, 전경 등 세트에 비추는 조명입니다. 홀리존 라이트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벽면을 무한한 공간으로 만들게 보이려고 조명의 특수 효과를 하기 위해서 흰 벽면에 비추는 조명입니다. 터치라이트, 홀리전이나 세트, 나무 등의 특정 부분에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아이라이트, 드라마에서 밤신에 인물의 눈을 살려주기 위한 조명으로 어두운 밤에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비추어주는 조명이죠. 카메라 촬영에서의 이제 고려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장에 도착하면 촬영하기 전에 반드시 출연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장소를 살펴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죠. 출연자의 배경에 신경을 써서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나무나 전봇대가 출연자와 나란히 보이거나 뾰족한 물체나 수평으로 강한 색상의 물체가 목 주위로 지나가거나 출연자 머리 위에 화분이나 독특한 물체가 같이 보이거나 배경이 피사체의 위치보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것 같이 촬영에 장애가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출연자의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출연자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은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겠죠. 출연자의 위치만큼 카메라의 위치도 중요한데 어떤 높이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출연자를 촬영하느냐에 따라 영상의 느낌은 많은 차이가 있고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 출연자의 배경이 촬영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주위를 확인하고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하고 영상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높이와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컷 어웨이 샷입니다. 스토리 전개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나 피사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피사체를 촬영해서 삽입하면 피사체의 움직임에 대한 시청자의 혼란 없이 방향을 전환하거나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짧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샷이 컷 어웨이 샷입니다. 시점에 따른 샷입니다. 주관적 샷. 주관적 샷이란 카메라의 움직임이 피사체의 눈이 돼서 피사체가 움직이는 대로 시선을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며 촬영하는 샷입니다. 객관적 샷. 카메라가 출연자의 움직임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관찰자 입장에서 촬영하는 샷이죠. 리버스 샷. 두 사람 이상의 출연자가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을 촬영한 위치에서 상대편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미지 라인을 넘지 않는 정도의 반대쪽으로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반대쪽 사람을 촬영하는 것을 리버스 샷이라고 합니다.
상대편을 정면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샷. 단독샷은 노멀샷이라고 하며 촬영할 때 다른 피사체를 같이 포함하지 않고 주 피사체만 한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촬영하는 샷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오버 더 숄더 샷. 오버 더 숄더는 상대 출연자를 화면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촬영하는 샷입니다. 상대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샷으로 친밀한 사이면 좀 더 타이트하게 촬영하고 서먹한 사이면 좀 느슨하게 촬영합니다. 방향성입니다. 위치의 일치. 씬은 한 개 이상의 샷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샷을 컷으로 연결할 때 화면에 보였던 피사체의 위치가 바뀌면 시청자는 그 피사체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컷이 바뀌어도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선의 일치. 시선의 일치는 피사체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과 다음으로 연결되는 영상의 또 다른 피사체의 시선 방향이 일치되지 않으면 피사체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있는지 시청자는 혼란스러워지죠.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선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움직임의 일치입니다. 피사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다음 샷에서 방향이 바뀌면 시청자는 또 혼란스럽게 됩니다. 피사체의 반대쪽 배경이 아름답더라도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이동하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정해서 피사체를 촬영해야 되겠죠.